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시장이 상승 쪽으로 고개를 들어 올리려고 하다가도 다시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제약바이오 업종들로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또 관전 포인트, 카카오뱅크가 과연 상한가까지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1시간 전보다 주가 오히려 좀 내려가면서 67,200원, 3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상한가까지는 도달을 못하면서 마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고민이 이럴 때 또 많아지죠. 내가 과연 이런 종목을 언제 또 찾을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다음 주에 다시 또 안전해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저희에게 종목 고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경제TV 더하기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정재훈 전문위원님이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반기 증시를 휘젓는 테마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방송해주고 계십니다. 3시 30분까지 진행되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TV로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그리고 유튜브로는 정재훈 전문위원님의 꿀팁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수고해주실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최충성 위원님 이 시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면 정말 팬분들도 많으신 정말 인기쟁이 전문 위원님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늘 시장에 대해서 점검해주고 계시니까요.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창구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최충성 보내주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최충성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전화로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전화 주시면요.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EDT라는 종목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800원이고요. 비중이 15%인데요. 와, 매수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우상향 그래프를 급격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주봉으로 봐도 완벽하고요. 진짜 지금 매수 잘하신 것 같은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EDT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된 이슈도 최근에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 매수도 살짝 돌려가는 구간에서 매수 잘 진입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지금 좀 단기적인 고점은 어느 정도 좀 나온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11선 지지 좀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 지금 자리 오늘 나왔던 이 자리가 좀 지지가 되고 다음 거래일 오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거래일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고요. 일단 하루 정도 쉬어갈 수 있는데 일단 3,400원을 좀 빠르게 돌파하는 3,500원을 좀 빠르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한 구간이기 때문에 꼼짝거리고 한번 빠졌다가 이제 쉬어갈 수 있거든요. 일단 수익은 줄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챙기시면서 11선 지지를 기준 라인으로 좀 보시고 체크하시면서 끌어가시는 전략 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챙겨야 되는 구간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나 전화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린바이오 보내주셨고요. 22,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입니다. 오늘 갭 상승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음봉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까요? 네, 서린바이오 아까 2시에 mRNA 네네.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오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으나 그렇게 조금 센 움직임은 아니에요. 물론 뭐 약하냐라는 부분에서는 뭐 약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말이 좀 뭐 어려울 수 있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면서 수급이 좀 그쪽으로 좀 많이 몰려갔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못 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두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일 좋은 부분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오늘 저점은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와줄 건데 일단 3만 원 돌파 여부를 좀 체크하시고 일단은 목표가 3만 원 근처 정도로 한번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는 저 자리 오면은 수익 챙기고 다음 흐름에 따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오늘은 조금 패턴이 꼬였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이 꼬였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패턴은 조금 꼬여요. 일단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오늘 시장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저점이 유지되는 선에서 지금 어느 정도 매수가보다는 살짝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매수가까지 다시 터치하는 걸 보시지 마시고 일단은 오늘 저점이 유지되는 선에서만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자.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RNA 관련해서는 뭐 말씀드렸지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지 사실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뭐 결과가 뚝딱뚝딱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뭐 단순히 너무 큰 기대감보다는 조금의 목표가 보수적으로 잡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대응하면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을 지지하면서 목표가까지는 3만 원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늘 굉장히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을 상담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어느 거나라도 보내주시면 최충정 위원님이 잘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또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카카오요. 카카오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4만 8천원이요. 14만 8천 원에 10% 맞을까요? 네. 네. 14만 8천 원에 10% 매수하셨는데 오늘 또 카카오뱅크 상장하면서 2%대 하락이 나오고 앞으로 전망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카카오 저번에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네, 며칠 됐어요. 일단이 뭐 상승했다가 조금 쉬어가니까 매수하신 거세요? 아니, 지금 올라갈 때 잡았는데요. 네. 빠지니까 더 빠지려나 하고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다시 사는 게 나을까. 지금 뭐 매수가 자체도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에 네. 좀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14만 3천, 그러니까 14만 4천 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네. 저기 이탈이 확실하게 되는 모습이 나온다, 음봉이 나와서 밀린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좀 비중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단기로 접근하셨으면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과열이 되어 있고 주가 자체가 좀 무거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사실 접근하기엔 조금 애매한 종목이 아닐까. 뭐 예전에 바닥자리였다면 모를까. 지금은 조금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61선 지지 여부 좀 체크하시면서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신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에서 본다면은 뭐 충분히 17만 원 이상 가주겠지만 일단 지금은 차트가 1차적으로 좀 자리를 잡고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게 좋아요. 조금 답답하실 수 있겠으나 15만 원에서 일단 14만 원 사이 정도에서는 좀 박스권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체크하시고 확실하게 좀 추세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카카오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종목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오랫동안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전화 상담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 이노베이션이요. SK 이노베이션이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29만 3천 원에 80%예요. 29만 3천 원에 80% 비중입니다. 지금 박스권일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또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24만 원까지 지금 내려갔는데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비중도 80%시라 대응 전략 꼭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비중을 한꺼번에 담으셨나 봐요. 아유, 이게 좋다고 그래서 좀 담았는데 이게 그렇게 막 갑자기 저기 나오는 바람에 급락을 해가지고요. 대응을 못했어요. 조금 비중 조절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비중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한꺼번에 담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경험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좀 마음 아픈 경험이죠. 네네. 일단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는 뭐 다 알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대기업이고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어쨌든 유가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멀리 보셔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아, 그래요? 네, 당연하죠. 삼성전자 뭐 하루아침에 막 주가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20%, 30%씩? 못 보셨죠? 네네. 뭐 SK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 종목들은 대형주라고 불리는 것들은 조금은 큰 호흡에서 멀리 보고 좀 투자 접근하셔야 되고 조금 안타까운 게 이 자리에서 좀 비중 조절하셨으면 다시 이 자리에서 지금은 추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자리인데 일단 그 기회 비용을 놓치신 게 조금은 안타깝고 어쨌든 조금 멀리 보시고 대응하신다면 다시 30만 원 이상 뭐 전고점 32만 7천 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 정도 오늘 23만 원짜리 있잖아요. 네네. 저 자리가 지지되는 선에서 옆으로 좀 이어간다면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뭐 충분히 다시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단기간에 움직이는 종목도 아니고 조금은 큰 호흡에서 사실 유가나 이런 원유, 정유 관련된 부분을 좀 투자하는 거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멀리 지켜보시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멀리라면 한 6개월도 넘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게도 갈 수 있겠죠. 사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유가가 지금 상승 중이에요. 근데 주가 자체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건 유가가 지금 상승을 해버리잖아요. 네네. 지수가 상승을 못해요. 아, 유가가 상승한다는 건 기업들의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네.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겐 굉장히 좋지만 기업들에게는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화물 이런 것도. 지금 그러면 시장의 시간이 이슈가 지나야지만이, 네?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그러면 시간이 되겠네요. 지나야 돼요. 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특정 섹터나 이런 걸로 지금 접근하시기보다는 시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뭐 금 투자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멀리 바라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네. 분할 때문에 더 이렇게 되는 것도 있죠? 분할이요? 뭐 분할 관련된 이슈도 있겠지만 사실 분할하고 주가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그 하락하면은 하락하는 이유를 이렇게 찾아서 붙이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습관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주가가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고 오히려 그 하락하는 최근의 시점을 보시면 지수가 상승하는 시점이잖아요. 네네. 네. 명확하게 설명이 되셨죠? 뭐 예. 분할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구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멀리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유 가격 상승에 따라서 앞으로 쭉 이어지긴 할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화 주시면요. 좀 더 자세하게 상담 가능한데요. 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통화하시면서 궁금한 점 물어보실 수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시그네틱스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050원이고 비중이 30%인데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1,910원까지는 하락을 했거든요. 앞으로 더 상승 가능성 있나요, 위원님? 네, 상승 가능성이 뭐 있습니다. 시그네틱스 저도 이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좀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일단은 뭐 반도체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셔요. 일단은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는 그런 종목이고 제가 기존에 뭐 대형주 반도체 좀 이런 거는 좀 기피하시고 오히려 밑에 중소기업들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상승 여력 있고 차트상도 뭐 거의 바닥입니다. 이제 조금 고개를 든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매수하신 자리 자체는 조금 단타로 들어가셨는데 만약에 저게 안 되시면 비중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뭐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좀 박스권 그려가면 조금 더 인내를 하시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61선 1,800원 지지 라인인데 저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좀 확인되는 선에서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저 자리 이탈되면 일단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하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한 2,500원 정도 바라보시고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조금 스윙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그네틱스는 더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스윙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오뚜기 보겠습니다. 5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인데 오뚜기가 이제 라면 가격을 상승하겠다, 인상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한번 시끌벅적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더 상승이 나올지 지금 시점에서 이 업종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식품 업종,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곡물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인상도 됐고요. 라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멀리 바라보셔야 돼요. 뭐 단기간에 뭐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큰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고물가도 실질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제 좀 손바뀜이 일어난 거예요. 뭐 종목이 안 좋아서 하락을 했다. 뭐 라면값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면을 안 사서 주가가 떨어지냐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고 기존에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이 앞자리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이 자리부터는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교차를 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수급을 좀 돌리게 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박스권 바닥 구간에서 좀 박스권이에요. 조금은 지루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일단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 52만 원 지지 라인 체크를 해주시고 1차적으로는 53만 원 지금 자리 정도예요. 지지가 되고 조금 행보를 이어가면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60만 원 정도 바라보시고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뭐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혹시 라면 좋아하시나요? 저는 라면을 별로 라면 좋아하진 별로 안 않습니다. 좋아하시나요? 네. 라면 좋아하시나요? 라면을 좋아하면 네. 혹시 오뚜기 같은 종목 지금 매수를 해도 어떨지 궁금해서요. 뭐 괜찮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인데 사실 지금 자리 매수보다는 조금 뒤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장기 이평선 우리가 이평선을 흔히 이제 이평선을 체크하는 거는 이평선이 이제 이탈되면은 뭐 단기적으로 하락, 뭐 5일선, 10일선, 20일선 되면은 이탈되면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단기적인 하락을 좀 야기를 하고 60일선, 120일선 이탈되면 뭐 6개월, 3개월, 6개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를 일단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하락이 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 이평선은 조금 살리고 저는 매매하는 스타일이라 일단 지금 자리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지만
추가적인 조금 하락이 발생을 하고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정말 매수를 하신다면 만약에 제가 한다면 일단 65만 원, 55만 원에서 56만 원 사이에서 조금 진입해 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기 이평선을 살려놓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요. 궁금하신 내용을 그때그때 또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때그때 궁금하신 점 소통하시면서 또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가볍게 뭐 라면 좋아하시나요? 이런 것처럼 같이 소통하시면서 재미있게 혼자 하는 외로운 매매가 아니라 즐겁게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전화 상담 연결돼 있어서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비중은 10%고 21만 7,400원입니다. 21만 7,4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이거 한 2, 3년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아, 오래 가지고 계셨고 근데 사실 보험 20%인데 10%는 저 얼마 전에 조금 매도하러 팔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사실 보험업종이 올 연초에는 좀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다시 상승을 근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좀 25만 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자꾸만 질려나서 매도해라 했죠. 그래서 궁금해서. 네네네. 자꾸만.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5만 원이 갈 건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목표가가 얼마 전에 한참 전문데 25만까지만 간다고 얘기가 했거든요. 그래서 25만 원 정도까지 뭐 충분히 갈 수 있다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시간적으로 조금 소요가 돼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금융 관련주, 뭐 은행, 보험, 증권 관련주들은 사실 움직임이 조금은 답답하게 움직이죠. 조금은 멀리 보시고 기간적으로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나중에 뭐 이번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이 되면 인상에 대한 그런 수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멀리 끌어가 보시는 거 뭐 충분히 양호하고 25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자면 21만 원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일단 저 자리 가면 비중 조절하시고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일단 손절가 잡아드렸고요. 그 부분 지지하는지 보면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죠? 아, 예, 예. 네, 저희 TV 소리 줄이고 전화로만 대화하실게요. 네, 저희 소리가 좀 울려서 TV 소리 줄여주시고요. 네, 지금 잘 들리시죠? 시청자님 TV 소리는 꺼주시고요. 저희 통화로만 대화하실게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샘표 샘표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53,000원요. 5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요? 100%요. 비중 100%요. 예. 자, 53,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지난달 5월 달쯤에 매수하셨을까요? 절대인데요. 저 봄에. 올 봄에 매수를 하셨고요. 예. 비중이 오래됩니다. 100%여가지고 좀 예. 좀 큰데 그래도 지금 수익이 나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목표가 궁금하신 걸까요? 제일 처음에 수익이 났는데, 59,000원까지 가는데, 6만원, 그래, 59,000원까지 가는데, 6만원까지 가면 팔락히 했는데, 그때 만들어 가보대요. 네, 그래서 6만 원 정도까지 다시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화 이거 내들어야 안 되지. 뭐 오늘, 의하면 금방 기출을 의해 되네요. 이거요, 연말 정도까지 보신다고요? 어느 6만 원까지 호부 6만 원까지만 가면은 팔락히 했는데 네. 얼마 전에 5만 9,100원인가 그래 어디만 팔락하잖아요.
좀 이따 오후에 판다 캐니까 막 내려갔거든요. 그래가 못 네. 팔았어요. 뭐 6만 원까지는 다시 가줄 건데 예, 일단 매도가를 있잖아요. 53,000원. 그러니까 매도가를 예. 6만 원에 딱 잡으시지 마세요. 여기 산 사람들 다 6만 원에 팔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세력들이 6만 원을 안 주는 거예요. 58,000원 되면 팔았을게요. 그러니까 5만 9천 얼마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조금은 6만 원을 보셨다면은 6만 원보다 호가 한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 낮춰서 나가놓고. 파시면 아마 팔리실 거예요. 일단은 나가고 팔았을게요. 6만 원까지 한번 끌어가 보시는 거 괜찮고 뭐 더 예. 멀리 보신다면 뭐 7만 원, 8만 원까지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에 이게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5만 뭐 9천 원에 뭐 6만 원에 못 팔았어도 5만 9천 얼마면 또 수익이 난 거잖아요. 사실 이게 좀 갭이 아까운데 58,000원, 59,000원까지 가기는 가겠죠. 그 정도는 갈 수 있으니까 한번 끌어가 보시고 손절 라인은 뭐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끌어오지 마시고요. 5만 5천 원 정도 한번 봐주시고 예. 밑에 하단은 5만 5천 원, 나머지 목표가는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8천에서 우러 올라서면 한 3분의 2 뭐씩 매도식을. 네, 그렇게 조금씩 줄여가세요. 그러니까 뭐 조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존에는 조금만 아마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여기 다 한꺼번에 팔려고 그러니까 안 팔린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뭐 5% 수익 일정 부분 매도, 10% 매도 이런 식으로 줄여 가셔야 돼요. 예, 선생님, 한번 질문 한번 더 하시다. 이게 뭐시, 무거운 그건데, 매수하고,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겨, 다른 보다. 네, 일단은 이거 한번 지켜보시고, 예. 네, 또 궁금하시면 다시 문의 주세요. 예, 이거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샘표 예, 관련해서는 지금 뭐 곡물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예, 대두 관련해서 콩 있잖아요. 예. 그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 미중무역도 또 불거지게 되면 예.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 섹터가 두 가지가 좀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끌어가시면은 충분히 그만한 좀 수익은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6만 원 목표가 보고 계시는데 그때까지 또 기다리게 된다면 세력들한테 한 번 더 물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밑에 가격대에서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오바이오랩 고바이오랩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53,000원에 20%입니다. 53,000원에 20% 비중입니다. 자, 고바이오랩 그때 작년 12월 그리고 1월 그때쯤에 급등이 나올 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1월에 했습니다. 1월에 하셨고요.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손실 중이신데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중이 일단 20%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언제 파시려고요? 아니,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가 있어서 네. 하고 난 뒤 계속 이렇게 내려갔는데 네. 지금 손해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지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고바이오랩이 혹시 지금 수익도 안 나고 이런 그 재무제표를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상태가. 재무제표를 보시고 매수를 하셨어야죠. 아니, 그때는. 당연한 거죠. 아니, 1월에 주식을 처음 들어가서 여기 경제방송에서 네.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방송 보시고 매수하시는 건 좋은데 네. 내가 직접 봐야 돼요. 그렇지. 그때는 방송에서 핸드폰 광고한다고 그냥 바로 사세요? 좋구나. 5G구나. 사시지 않잖아요. 네, 그쵸? 네. 예, 예. 어쨌든 지금은 매수가 돌아오는 걸 좀 기다리시는 것보다 네. 조금은 손실폭을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됩니까? 추가 매수 하실 자신 있으세요? 재무제표 보셨다면서? 저 근데 같으면 이제 엄두가 안 날 것 같은데. 혹시나 이 고바이오랩이 없어지는 거는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뭐 상장한 지 사실 뭐 재무제표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장하고 얼마 안 된 거는 사실 뭐 상장 폐지가 바로 논의가 되진 않아요. 일단 뭐 내년이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내년이에?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이 되지 않으면 네. 이 적자가 근데- 벗어나지 않고 이게 자본 잠식이 이렇게 걸려버리면 네. 감사 시즌이 있잖아요. 네네. 내년에 좋게 봐줄까요? 봄철에? 근데 이게 당연히 안 좀- 좋게 봐주겠죠. 어쨌든 지금 당장에 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 내년 연말쯤 뭐 되면은 네. 오르지 않을까요? 언제가 되면요? 연말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괜찮아질까요? 주가 상승이요? 네네.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도?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죠? 도저히 가망이 없는 기업이에요. 일단은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지금은 반등을 기다린 것보다 조금은 뭐랄까 매매를 하시면은 매매가 틀어질 수 있어요. 틀어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내가 빠져나올까를 조금은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거래소에서 너무 안 좋은 종목, 재료가 없는 종목을 막 상장시킬까요? 그러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성장성이나 뭔가 기업에 뭔가 재료가 있으니까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기업 공개를.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바라보시고 어쨌든 뭐 3만 원짜리는 조금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예. 이 말인 즉슨 여기는 조금 이탈이 되면 안 돼요. 여기 이탈되면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 가면은 비중 조절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구간에서는 거의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뭐 박스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7,000원 구간까지. 일단 1차적으로 보시는 목표 구간에 37,000원 정도 한번 보셔야 되고 추세적으로 정말 강하게 나올 거면 여기를 뭔가 재료가 하나 더 나와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줄 거예요. 일단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바라보셔도 되긴 한데 일단 1차적으로 목표 구간인 3만 7천 원 정도 바라보시고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면 비중 조절하시고 다시 밑에서 잡고 이걸 반복해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37,000원일 때 좀 팔고 네. 그다음에 다시 또 조금 뭐 올라가면은 또 팔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팔고 근데 한 번에 주가 자체가 이 매물대가 그러니까 항상 매매하실 때는 내가 산 매수보다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샀을까 물량이 어디서 많이 튀어나올까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엄청 많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목표 구간은 37,000원 정도 잡고 세력들은 끌어올릴 때 한 번에 원큐를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 번 이렇게 올렸다가 밑으로 깔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리거든요. 네.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하고 올리니까 37,000원 정도 올라오면 어느 정도 덜고 밑에서 다시 잡고 이걸 좀 반복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37,000원일 때는 팔고 그다음 밑으로 또 주가가 떨어지면은 다시 그걸 좀 사라는 말입니까? 31,000원에서 32,000원 정도에 사고 네. 조금씩 비중 조절을 뭐 20%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을 다 하실 필요는 없고 뭐 10%든 20%든 조금 덜어서 사고 팔고 이걸 반복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네. 이거는 좀 손실폭을 줄여서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조금은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략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유튜브 채팅 상담 보겠습니다. JC케미칼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300원에 비중 10%인데 필승 최충성 전문가님, 늘 멋진 후배님, 무적해병 정밀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보내주셨거든요. 무적해병 전문가님 얼른 도와주시죠. 네, 좀 공군인데요. 네, 공군 나오셨잖아요. 어쨌든 네. JC케미칼 관련해서는 뭐 유가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외인 기관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한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에요. 일단 좀 멀리 보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셨다면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뭐 12,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더 멀리 보시고 진행하신다면 뭐 12,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JC케미칼 괜찮습니다. 멀리 보시고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C케미칼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 최충성 위원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재미있게 성공투자 누려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0.20% 그리고 낙폭을 약간은 줄였습니다. 3,269.52포인트에 현재가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장 중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수급 들어와 주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물량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2,55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어제까지는 매수를 해줬었는데 오늘은 3,330억 원 매도 우위 그리고 외국인이 879억 원 정도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의 폭도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네이버만 빨간불 켜고 있죠. 0.45% 상승하면서 44만 4,500원. 카카오는 2%대 하락이 나오는데 여기 또 반사이익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고요. 카카오는 2.01% 하락하면서 1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0.73% 하락하고 SK하이닉스가 1.67% 하락하는 모습 12만 원 다시 이탈하게 되면서 11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53%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혼조세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88% 상승, LG화학이 1.75% 하락합니다. 삼성 SDI가 0.26% 상승하고 셀트리온도 1.12% 상승하는데 현대차는 보합권으로 22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01% 상승으로 다시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059.65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 어제 비슷한 수준입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시죠. 장중에 그래도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지금 최고가가 1,062포인트 어제 기록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1,059포인트에 기록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1,062.03포인트로 최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오늘은 개인들만이 매수해주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15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기관이 713억 원, 외국인이 30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역시나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0.26%, 0.21% 각각 상승하는 반면에 카카오게임즈가 2.26% 하락하고 펄어비스도 1.24% 하락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65% 하락으로 29만 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다른 종목들로는 다소 좀 심심한 모습을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감도 모아졌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8월 장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한 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장은 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다음 주 전략까지 좀 함께 들어볼게요. 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좀 상장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좀 수급이 좀 많이 몰려갔어요. 일단 뭐 아침에 뭐 느끼셨겠지만 접속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HTS 뭐 버벅거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관련이 그만큼 되면서 뭐 수급이 좀 많이 몰려가고 다른 종목들은 조금 애매하게 움직였다. 수급이 있고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상승을 하다 말고 조금 애매하게 끝난 그런 종목들이 많았는데 뭐 남북경협주도 마찬가지고 mRNA 관련해서도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좀 영향을 받은 종목들이 많은데 뭐 종목 자체가 안 좋고 재료가 없어서 상승을 못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급은 여전히 조금은
외국인들 뭐 매수도 매도도 강하게 하지 않고 있어요. 한 이틀 정도 강하게 좀 움직였다가 이틀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 뭐 호재가 사실 국내 시장에는 호재가 지금 확실하게 뭔가 작용하고 있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지금 매수도 매도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원화 강세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기업 실적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그런 뭐 글로벌적으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뭐 8월 달 굉장히 좀 시장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기술적으로는 8월 달 상승이 어느 정도 조금은 기대되는 모습이긴 한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항상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매매는 조금 편하게 하시되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8월에는 또 한은에서 좀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두 단계 먼저 우리가 앞서가야 됩니다. 미국이 인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두 단계 정도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일단 뭐 당장의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뒷방향을 보시고 조금 항상 하락 가능성을 많이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어적으로 해서 사실 시장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섹터 관련해서는 지금 조금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뭐 관련된 종목들 뭐 거의 주도 섹터라고 보기에도 최근에 이제 경협주가 좀 움직임이 나왔지만 주도 섹터보다는 거의 개별 종목 장세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는 종목들만 보시고 하루에도 이제 몇십 개씩 사실 상승한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뭐 그게 내 종목이 아니라라고 해서 너무 안타깝게 답답하게 느끼실 필요 없고 천천하게 그냥 자기 템포를 그냥 유지하면서 천천히 조금 잘 끌어가신다면 뭐 충분히 그만한 기회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래량 감소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고 거래량이 감소한 요인이 되는지를 좀 확인이 되고 일단 지표 관련된 부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최근에 뭐 저런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하루의 변동성이 이것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지표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도 틈틈이만 체크해보고 그냥 뭐 시장이 이거에 따라 영향이 거의 없었는데 일단 요즘 같은 시장은 거의 이제 지수가 상당 고점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고 조금 대응 여부를 검토하시면 좋겠다. 변동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매매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뭐 바라보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시적일 수도 있으니까 하방적으로도 무게를 두면서 좀 경계감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카카오뱅크는 상한가로 마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오늘장 마무리 확인하시기 전에 최충성 위원님의 의견 도움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늘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져야 될 때 또 확실하게 접근해야 될 때 포인트를 잘 짚어주시니까 함께 하시면서 시장 매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저희 마감된 지수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18% 내려가서 약보합권 정도로 맞췄습니다. 3,270.36포인트로 그래도 양호하게 맞췄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1,059포인트로 맞췄는데요. 0.02% 예상보다 살짝 올라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약간 내려갔는데요. 1원 60전 내려가면서 1,142원 10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장 그래도 생각보다는 양호하게 좀 맞출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수급이 다 지금 카카오뱅크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서는 약간 아쉬우신 분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에 뭐 그 종목도 상한가를 다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우긴 매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또 매매 재미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전화 상담 연결돼 있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예, 동원 FMB고요. 네. 23만 100원에 20%예요. 23만 100원에 20%. 네. 네. 지금 좀 손실이 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전략이실까요?
아니에요. 음. 그 5월 28일 날 네. 그때 좀 뜨길래 네. 단타로 들어갔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그러셨군요. 그냥 바로 꺼져서 네. 손절 타이밍을 그 뭐 재무 같은 거 괜찮은 것 같아서 며칠 두고 봐야 되겠다 했는데 계속 내려가가지고 물을 좀 탄 거예요. 이 매수가 위에 아, 있었는데. 네네네. 고점에서 근데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물타기도 좀 하셨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셨으면 사실 나오시는 게 맞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미련 없이 나오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보셨으니까. 근데 맞죠? 이 종목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세력이 없을까요? 아니, 보면은 사람 이렇게 좀 약 올리는 것처럼 한 30분 남겨놓고 약 조금 올리게끔 올렸다가- 그 자리에서 들어가신 건 아닐까? 에? 세력이 정말 없는데 17만 원부터 24만 9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최고점 네. 그날 개 뜨는 날 네. 최고 상승하는 날 그날 들어간 거거든요. 아, 이 자리요? 예, 5월 28일 날 왜 그랬나 몰라요. 아, 그러니까 매수 자리가 애매했죠. 한번 들어가 볼만 했는데 예, 예. 꺾어지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계속 상승 한 번을 올려주질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승 돌파하는 자리에서 들어가신 건 괜찮은데 떨어지는 자리에선 들어가지 마시고 예. 일단은 뭐 관련해서는 동원 FMB 뭐 좋아요. 조금은 멀리 보시는 게 좋고 이왕 뭐 기다리게 되신 김에 뭐 아예 안 좋은 종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하단 21만 원 정도는 좀 지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박스권 만들다가 다시 이제 틀어서 올라갈 거예요. 일단은 조금 멀리 보시고 25만 원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년 기다려야 돼요. 네? 지금 21만 1,000원에 물을 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좀 확 탔어야 되는데 더 내려올까 싶어서 조금만 탔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실 거고 자꾸 뭐 미련을 가지시는 투자는 절대적으로 지양하세요. 네. 미련 가지지 마세요. 지나간 거에 대해서. 그냥 예.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경험을 쌓았잖아요. 네. 다음번에는 이제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번엔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은 매매 못 하세요. 어떤 느낌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 경험하셨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쉽게 하고 다음에는 내가 이게 부족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련 이거 가지지 뭐 마시고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마음 아니, 편한 네.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 말씀 저도 실감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정말 사람을 그냥 어떻게 정말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네. 맨날 보고 계시니까 그래요. 어떤 느낌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맨날 보고 있어서 그래요. 일단은 편하게 매매하시고 예. 매매가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타로 들어갔는데 단타로 지금 수익을 못 내셨으니까 미련이 많이 남은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걸 버리셔야 된다고. 비우세요, 그냥. 아, 이왕 기다리기로 마음 먹으셨잖아요. 네. 주가 떨어졌을 때. 예. 그러면 그 마음 그대로 잘 안 되겠지만 물론 사람인지라 네, 저도 네.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기다리기로 했으면 그냥 기다릴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여기 손절치고 그럼 나온 사람 얼마나 추매는- 많겠어요. 추매는 하지 말을까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뭐 추매하셔도 되긴 한데 네. 비중 자체가 그렇게 부담이 안 되시는 선에서만 해주세요. 지금도 20% 가지고 계신가요? 네네. 네, 1%에서 한 5% 선에서만 가져가시고 제가 볼 때는 또 비중 많이 남으면 조금 또 그러니까 답답해하실 것 같아. 네네. 일단은 가격대도 뭐 이게 지금 높은 거라. 여기에서 사실 뭐 한 10% 20%만 올라도 바로 매수가예요. 맞잖아요. 딱 상승 한 번만 나오면 바로 매수가인데요. 뭐 그렇게 천천히 좀 끌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더 내려오면 그 비중을 약간은 실어도 되고요. 조금씩 사세요. 조금씩. 그러니까 매수를 뭐날 잡아서 하루에 딱 실지 마시고 네, 중장기적으로 지금 몇 개월 보신 거잖아요.
예. 그럼 뭐 1개월을 보셨다. 그러면 오늘 뭐 2주 샀다가 내일 5주 샀다가 이렇게 나눠 사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하신 부분이 미련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주식 투자 하다 보면 정말 이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요즘에 또 유행하는 말이 뭐뭐 할 걸이랑 앵무새 붙여서 껄무새 막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런 경험들 너무 많은데 그런 미련을 갖기보다는 경험 쌓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후회 없이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도 좀 다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최충성 이렇게 3글자를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휘둘릴 때 최충성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테니까요. 같이 매매하시면서 내가 좀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최충성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